원과 부채꼴. 일단 용어 간단하게 흘러갑시다. 원이 있어요. 원은 한 점으로부터 같은 점들의 모임. 이게 원의 정의고요. 그 같은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소문자 R로 표현을 합니다. 자,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뭐라고 부른다? 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원 위에 두 점 부분,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호라고 부릅니다. 자,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 평면도형 뭘까요? 활골입니다. 같이 해줘.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몸에 익는 거야. 다음에 반지름 두 개와 호로 이루어진 걸 뭐라고 부를까?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채꼴에서 반지름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중심각. 그 다음에 원을 자르는 선이라고 해서 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쓰이진 않고요. 그냥 할선 알고 계십니다. 됐죠? 자, 일단 이 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원의 둘레의 길이와 원의 넓이에 대한 공식은 그냥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의 둘레의 길이 L로 표현할게요. 평면도형에서 길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소문자 L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지금은 뭐 한글로 표현하겠지만 우린 기호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됐죠? 말로는 한글로 이야기를 하지만 기호는 쓸 거예요. 자주 쓰는 기호들. 됐죠? 자, 원의 둘레의 길이죠. 원주의 길이는 2πr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원의 넓이, 대문자 S로 쓸 거거든요. 스퀘어의 앞글자예요. 이거 랭스의 앞글자. 영어로 스퀘어, 영어로 랭스. 스퀘어의 앞글자. 원의 넓이는 파이r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파이는 뭐냐면 이라고 부르거든요. 비율이야. 뭐에 대한 비율이냐면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율입니다. 이게 약 3.14 얼마 이렇게 가는 애거든요. 됐죠? 하는 걸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부터는 원의 넓이와 원의 둘레, 즉 원주의 길이는 이거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여기에서 이제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부채꼴은 원 일부분이라고 봐야 돼. 반지름 두 개 호로 이루어진 거야. 그럼 부채꼴에서 이 선 두 개가 만나는 건 항상, 이 점은 항상 원의 중심이겠죠? 됐나요? 그리고 반지름, 중심각,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를 갖고 이제 부채꼴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낼 건데, 기본적인 개념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뭐 한다? 정비례한다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됐나요? 딴 건 정비례하지 않아.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뭐에? 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해요.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걸 가지고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를 이야기할 겁니다. 원도 부채꼴이거든.
원도 부채꼴의 그냥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원의 중심각은 몇 도일까? 반지름 두 개가 일치했다고 보면 돼. 원의 중심각은 몇 도일까? 360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일단 원의 둘레 구한 다음에 중심각의 비를 곱해주면 돼. 됐나요? 왜? 정비례하니까. 원의 중심각은 몇 도? 360. 부채꼴의 중심각은 뭘로 표현했어요? 부채꼴의 넓이는 일단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역시나 중심각의 비를 곱하면 돼. 왜? 정비례하니까. 그래서 360도분의 이렇게 씁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외운다기보다 원을 구해서 중심각의 비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럼 이 두 가지 공식을 가지고 새로운 공식 한 가지를 만들거든요. 등식의 성질. 아, 이거 했나? 지난 시간에도? 아, 그렇구나. 등식의 성질. 어떤 애가 등식의 성질이냐면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이 같을 때 이때 얘기예요. 같을 때 양변에 같은 걸 더해도 등호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같은 걸 빼어도 등호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같은 걸 곱해도 등호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같은 걸 나누어도 등호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단 수학에서 우리 나눌 땐 0으로 나누는 거 생각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나눌 때 0인 건 제외하고 생각한다. 양변이 같을 때부터 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을 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호의 뜻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가 등식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등식의 성질의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처음 만들어진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식의 모양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됐나요? 다른 방법 없어. 얘만 돼.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얘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x 플러스 b는 0일 때 이 등호를 만족하는 x, 이 등호의 뜻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등식의 성질로 x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얘가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의 값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개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됐나요? 이항이라는 건 등식의 성질 중에 더하는 성질과 빼는 성질을 그냥 한 방에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이항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얘가 같고 얘가 같대. 그러면 우리는 이용해서 요 위의 식에서 360도분의 x는 2파이 r분의 l과 같다는 식을 낼 수 있거든요. 되나요? 그 다음에 요 식을 이용해서 360도분의 x는 어디 갔냐? 파이 r 제곱분의 s와 같다는 식이에요. 얘가 성립할 때 얘가 성립하잖아.
등호의 뜻 변하지 않았죠? 등호의 뜻 변하지 않았어요. 됐죠? 그러면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 하나의 원 안에서라면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럼 이 둘은 어떻다? 같다. 그죠? 그러니 얘와 얘가 어떻다고 말할 수 있다?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되나요? 그래서 파이 r 제곱분의 s는 2파이 r분의 l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 식을 이 등호의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정의를 해보면 공식인 s는 2분의 1r l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부채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도 마찬가지야. 부채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 세 가지 공식은 무슨 됐습니까? 부채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순간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에 관한 식,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식이야. 요 세 개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 부채꼴을 말하는 순간, 내가 부채꼴을 말하는 순간, 혹은 여러분이 부채꼴을 말하는 순간, 혹은 문제에서 부채꼴을 얘기하는 순간, 뭐 어디에서든 부채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세 가지 공식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 개 갖고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냐면 느낌을 좀 들어볼게요. 줘볼게요. 그쵸? 요 식의 의미가 혹시 뭔지 알까? 이 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혹시. 준영이는 그냥 A분의 B는 C의 꼴로 받아들이나? 그런가요? 내가 좀 새롭게 좀 알려드릴게요. 셋 중에 두 개 하면 방식이에요. 세 개 중에 두 개 하면 하나 무조건 구할 수 있는 식입니다. 왜? 증명은 등식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꼴이면 이거 C 구하는 B 구하는 식은 A 곱하기 C로 얘기하면 되고요. 맞죠? A 구하는 식은 C분의 B로 이야기하면 돼요. 이게 왜요? 등식의 성질이에요. 저걸로 하면 돼요. 굳이 등식의 성질로 만들어내자가 아니라 두 개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셋 중에 두 개 알면 하나 구할 수 있는 식이거든요. 됐죠?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부채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냥 써야 되거든요. 언제 쓰는 거냐면 잘 봐. 이 등식에서 얘는 고정된 값이죠. 얘도 고정된 값이죠. 그럼 모르는 게 호의 길이, 반지름, 중심, 대기. 얘도 셋 중에 두 개 알면 하나 구할 수 있는 식입니다. 되나요? 얘도 볼까요? 고정된 값이죠. 그쵸? 모르는 게 몇 개일까? 세 개야. 넓이, 반지름, 중심. 셋 중에 두 개 알면 하나 구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죠? 등식의 성질로 된다니까? 되나요? 이번엔 얘만 고정이죠? 모르는 거 몇 개? 세 개. 넓이, 반지름, 호의 길이. 셋 중에 하나 구할 수 있는 등식입니다. 되나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에 따라서 내가 쓰는 공식이 달라지는 거야. 얘들은 어디에서 쓰이는 공식이야? 부채꼴에서 쓰이는 공식들입니다. 그럼 앞에 부채꼴이 나오면 우리는 요 값을 무조건
무조건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78쪽과 79쪽에 있는 문제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면 갖고 오시면 되고요. 80쪽에 개념 확인은 이제 합동 조건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합동 조건이 공부된 사람이 빈칸 채우시면 되고요. 필수 문제 3번 또한 이제 현의 길이 얘기 안 했구나. 정비례하는 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밖에 없어요. 됐죠? 정비례하는 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밖에 없어. 근데 여기 할까? 중심각의 크기가 동일한 두 부채꼴의 현의 길이는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합동 조건으로 우리가 맞춰서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어. 다만 정비례하진 않아요. 이게 정비례하지 않는다의 그림이야. 무슨 얘기냐면 점이라는 각도의 현의 길이가 이만큼이잖아요. 이 길이잖아. 그러면 점 2개짜리의 현의 길이는 얘 2배여야 되거든. 정비례한다면. 그죠? 근데 점 2개짜리의 현의 길이는 이 길이죠. 그쵸? 그러니 얘 2배와 이 길이는 같다고 말할 수가 없다. 됐을까요? 오히려 얘 2배가 더 크다. 그죠? 그래서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의 길이. 다만 동일한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에 대한 기본 개념 맞죠? 이 부분까지는 문제는 그냥 풀어 주셔야 돼. 모르는 거는 그냥 일단 풀어보고 모르는 건 갖고 와서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지우고 이제 지웁니다. 지우고 오늘 내가 해보고 싶은 건 일단 i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a야. 됐죠? 그러면 요렇게 콤파스로 이렇게 그었다고 생각합시다. 요렇게 그렸어. 됐죠? 그럼 이만큼의 넓이는 얼마야? a 갖고 표현해 봅시다. 파이 r 제곱에 파이 r 제곱에 4분의 1만큼이죠? 됐죠?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빼줘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a의 제곱이죠? 빼주면 되죠? 그쵸? 이거 공식처럼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얘를 정리하면 a 제곱으로 묶어주고 1-4분의 파이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됐나요? 이걸 공식처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과정을 기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다음에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둘레라 하면 색칠한 부분의 둘레라 하면 둘러싼 애들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길이는 요 길이
요 길이에요. 3합이야. 됐죠? 그럼 일단 요 길이와 요 길이는 2a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원 둘레의 길이의 4분의 1만큼이겠죠. 왜일까요? 중심각이 90도. 됐을까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일단 a 2개 더하고요. 다음에 2a에 파이 붙이고 그거에 4분의 1만큼인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약분되어서 2a 더하기 2분의 a 파이가 되겠죠? 얘는 좀 보기 편하게 정리할 건 a로 묶는 거밖에 없겠다. 그쵸? 됐을까요? 공식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야. 됐죠? 얘를 구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엔 정사각 이렇게 그렸습니다. 됐을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 2배면 돼요. 이걸 외우란 게 아니야. 이 과정을 몇 배 하면 된다고? 2배 하면 돼요. 대각선으로 잘라서 보면 얘 넓이와 얘 넓이가 그쵸?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 2배면 혹시나 외우란 게 아니야.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더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더한 거 됐을까요? 됐을까요? 이렇게 볼 수, 이렇게 펴볼 수도 있어요. 되나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됐죠? 도형에서는 제가 잘라서 자유자재로 움직여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됐죠? 그럼 이번엔 정사각형이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A입니다. 정사각형일 때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요거 구해서 2배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일단 구해야 되겠네. 파이 r 제곱에 4분의 1만큼 여기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요만큼의 넓이겠죠. 2분의 1에 a 제곱 되나요? 이게 이만큼의 넓이. 우린 얘 넓이 구하고 싶잖아. 이렇게 절반 잘라서 구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몇 배 하면 2배 하면 되겠죠. 우리 2배. 맞나요? 그래서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분의 a제곱 파이 마이너스 a의 제곱이죠. 되나요?
그럼 얘를 a 제곱으로 묶어주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얘는 외우는 게 좋네. 문제 풀 때. 근데 못 외워도 특별히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외워라 이게 아니에요. 이걸 외우면 계산하기 편하고요. 이 모양을 나뭇잎 모양이라고 불러. 계산하기 편하고요. 외우고 있지 않아도 특별히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오래 안 걸리거든. 되나요? 차라리 이게 있는 게 낫기도 해. 됐을까요?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도 얘 갖고 사각형의 넓이 빼면 되잖아. 하나 더. 얘의 둘레 구하래.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 구하면 됩니다. 됐죠? 그 길이는 요 길이랑 어떻다? 같다. 반원의 호의 길이 구하면 됩니다. 됐을까요?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엔 반원이 있고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반원이니까 잘 그릴까? 반원이 있고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반원에 대한 삼각형이면 90도겠죠? 그리고 요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요 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릴게요. 됐죠? 그래서 얘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됐죠?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일단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랑 요 반원이랑 이 반원을 빼 됐죠? 근데 우리 요거 하나는 그냥 알고 있읍시다. 이 둘 더한 건 그냥 알고 계세요. 일단 플러스 할 때 나와요. 됐죠? 그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할 거거든. 숫자 줘서 계산해도 되긴 해. 그냥. 근데 보통 계산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냥 알고 계시는 게 편하긴 해. 실제로 계산하시면 돼요. 값이 주어질 거니까. 됐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즉 색칠한 넓이면 우린 뭐의 넓이예요? 삼각형의 넓이.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반원인데요. 얘를 이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켰어. 됐을까요? 그래 놓고 이렇게 연장했어. 이럴 때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거거든. 됐죠? 그러면 얘도
이만큼의 반원과 이만큼의 부채꼴을 더해서 반원이에요. 그림 이상하지만 반원이야. 반원을 빼면 반원 됐죠? 결국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이 정도의 풀이 방법 정도는 알고 가셔야, 그죠?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쪼개서 가는 거죠. 됐죠? 하나 더 얘기합시다. 이것도 있어. 이번에 얘 지울게요. 사각형 정사각형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리는 건 다 호예요, 호. 됐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럼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입니다. 얘가 얘의 반지름, 얘가 얘의 반지름. 즉,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모두 어떻다? 같습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얘는 각도 얘기 안 해줘도 알아야 돼. 얘 몇 도? 60도. 얘 몇 도? 30도. 이 길이도 A. 가장 어려운 문제. 얘의 넓이 구해요. 뭐 하면 돼요? 정사각형에서 부채꼴의 넓이 빼주고 삼각형의 넓이만 빼주시면 돼요. 됐죠? 얘의 둘레 구하래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맞나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더해주면 되겠죠. 됐을까요? 얘는 각도 표시 안 해도 정사각형이라는 말만 해도 각도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쵸? 일단 생각나는 건 이 정도는 좀 정리해놓고 문제에 접근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어느 정도 문제를 해볼까? 빠르게 보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90쪽의 10번 같은 경우도 이제 지울까? 오케이? 이거 지울게 이제. 쪽에 10번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잘라보면 돼? 이렇게 반원, 이렇게 반원 보시면 됩니다. 되나요? 넓이를 보든 둘레를 보든. 됐습니까? 뭐 이런 그림 그죠? 예를 들어서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난 뭐 하겠어요? 이거 가운데 딱 만나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려면 뭐 하겠어? 딱 잘라서 뒤집겠죠. 그죠? 그럼 큰 원에서 작은 원 빼버리면 끝나는 거죠. 됐을까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래요. 근데 이렇게 그려놨어.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 넓이를 이만큼의 둘레를 구한다고 합시다. 그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얘가 4분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4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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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원이니까 원의 둘레야. 반지름 똑같은 거. 맞죠? 반지름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거기에서 얘를 싹 더하면 그죠? 제외시켜버리면 돼. 맞죠? 몇 번 중복되냐면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할 거니까 그냥 한 번씩만 중복되네. 그래서 둘레 구하라고 하니까 중복이래. 그럼 얘들을 한 번씩만 빼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있다고.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죠? 되나요? 요렇게 그은 거잖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삼각형, 여기서 정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요렇게 볼 수 있고 얘가 30도라고요. 그쵸? 요 길이들을 빼주면 되겠죠. 되나요? 이런 식으로 봐줄 줄 아셔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문제 지금 하고 갈 거 만들어. 오케이? 이번엔 이렇게 맞는데? 실한 부분에 넓이 또는 둘레를 구해라. 둘레는 되게 쉽죠. 금방 내가 그렸잖아. 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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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원으로 보시면 돼. 반지름이 얘인 원 두 개의 둘레라고 하시면 돼. 넓이는요, 이렇게 잘라서 이거 구해서 몇 배 하면 돼요? 4배 하시면 돼. 얘는 어떻게 구하는데? 요 길이만 알면 되죠. 그쵸? 얘 제곱에다가 2분의 8이 마이너스 1 하면 돼. 그죠? 몰라도 그냥 이대로 계산해도 돼. 한 배 하면 돼. 하나 더해서 몇 배 하면 된다? 2배. 이거 하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4분원,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의 넓이에서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돼. 그러면 얘 저런 식으로 구한다면 이렇게 하나 구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돼요? 8배 하면 되겠죠.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잖아. 그쵸? 됐을까요? 공식을 외우라고 안 해. 만들어 내보라고 하는 거야. 게다가 자연스럽게 외워지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안 외워져도 상관이 없는 거야. 되나요? 그 공식을 만드는 걸 공부하셔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원과 부채꼴 끝까지 해서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부채꼴 나오면 공식 몇 개야? 3개야. 부채꼴 호의 길이 공식. 원의 둘레에서 중심각의 B. 되나요? 부채꼴의 넓이. 원의 넓이에서 중심각의 B. 그쵸? (2분의 1) RL은 입에 익혀두면 좋습니다. 요 3가지 공식은 부채꼴에서 쓰셔야 되는 공식. 됐죠? 써먹을 수 있게 기억하세요. 뭐 애들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2파이야. 중심각의 b. 이런 식으로. 얘만 s는 2분의 1 RL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됐죠? 얘들은 3개 알면, 3개 중에 2개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에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내가 쓰는 공식들이 달라지는 거겠죠. 됐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쓰는 공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호의 길이만 구하고 부채꼴 넓이만 구하고 넓이는 2야. 등식이야. 모르는 거 3개야. 그럼 셋 중에 2개 알면 하나 구할 수 있는 등식이야. 보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개념편은 93쪽까지 는 71쪽까지고요. 이 숙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죠. 됐습니까? 금요일에 우리 2학년과